산타 아버지가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뭘 받고 싶나요? 부동산 인프레시가 아주 지긋지긋해서 문도권을 지지했었는데 싹 이번에 다 물러나야 돼. 여당에다 가릴 것 없이 싹 물러나야 돼. 이제 바닥이 다 들어갔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태풍 피해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도 태풍 피해를 신청하면은 얼마나 나오겠어요. 농약값도 안 나옵니다. 제 친구들은 쉴 텀도 없이 공부하면서 주말에 만날 수도 없고 만약 만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집을 들고 나옵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으로 사교육을 들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의 홍콩 사태는 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이번 홍콩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4년차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 거주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재해동포들도 대한민국을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에 꼬마가 얘기하는데 참 예쁘네요. 어린이들은 정말 예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질문이 뜨거웠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자켓 벗으셨네요. 예. 예. 어떻게? 예.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요. 예. 저는 지금 시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오늘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여자분 질문 한번. 부동산 관련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안경 끼신 분. 네. 저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53년생 대통령님과 배철수 씨하고 똑같은 세대입니다. 이 나라 근대사 독재 정권 때부터 근대사는 거의 다 겪었던 사람인데요. 정말 반갑고 또한 젊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오늘은 사실은 대통령님께 엄청나게 불평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에서 나서지는 않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또 저희 어머님부터 저희 어머니가 104세예요. 와우.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집안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항상 저희고 저희 집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를 보면은요,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게 당하다 보니까 이건 민주화 시켜놓고 항상 피해 당하는 거는 우리 쪽이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런 게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말 서민들이 이 피해 당할 수 없는 그 금융 융자 같은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은 다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서두만 던지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저기로 이렇게 죄송해서 질문을 또 말씀 못 드렸어요. 아니 그나저나 저희하고 동갑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자, 부동산 관련해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상대적인 어떤 이제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서민들은 이렇게 전월세 값이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이렇게 좀 성장을 높인달까 경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이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지금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면이 이제 아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실수에 기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자,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창원동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아주 농촌의 심각한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이거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을 시인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부동산 아까 지금 대통령의 답변에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진행을 또 다음 주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철수 진행자께서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가운데서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네. 자, 저 뒤에 검은색 옷 입으신 안녕하세요, 분이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기 엄마 워킹맘 이민혜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전국의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서울만 보고서는 많은 경제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 하나 마련을 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그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 양도세가 많아서 내놓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 요 보유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들이 자기의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생각하시고 그런 정책을 좀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맞으면 실소자의 어떤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수도권 30만 호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 물량 늘리는 정책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용 주거 45만 호, 그다음에 또 청년 그 주거용 또 75만 호 이런 이제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그런 식의 이제 좋은 어떤 체감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높은데 그러나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가 보유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이제 기존의 우리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한 30% 정도?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도 많죠. 이분들은 옛날에 4인용 기준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75만 호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고유세, 양도세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청년 얘기 나온 김에 곤란한 질문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에서 온 정호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의 가치. 헌법 제31조 1항. 근로권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나와 있는 직업 안정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정한 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가면은 7시가 됩니다. 삶의 질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또 비가 오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일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해야 할 곳에서 나와서 직업대기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과연 어디 소속일까요? 노동자니까 고용노동부 소속이겠죠. 아닙니다. 노동자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제가 국민 제안에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냈는데 빠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냈습니다. 답은 이거였습니다. 법률 개정과 예산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는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산을 어디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제안이 막 돌아다닙니다. 탁구공입니다. 다 자기 부서 일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 제안에 내봐야 탁구공이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어떤 수석님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제가 서류를 드렸습니다. 제안. 그 서류가 박모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줄입시다. 예, 그래서 그냥 일용직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용직은 어떤 회사든 건설회사든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소속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데 삶의 질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모래가 닳아지지 않는 이상은 일용직 노동자는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복지나 지원이나 정책에서는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근로권, 그리고 직업안정망법, 그리고 삶의 질, 공정한 사회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10%라는 수수료를 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맞아, 하루하루 일거리를 얻는데 10%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새벽마다 그런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하루하루 일자리를 이렇게 구해나가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단장도 하고 해가지고 5시 반에 나갑니다. 차 타고. 새벽 인력 시장 나가시는 말씀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이제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일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일용직의 경우에 이제 고용 불안도 이제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제 불안하거니와,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전혀 이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이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이제 이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에 하나겠고요. 또 일용직이면 일용직의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노동권이나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도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일용직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일용직을 위한 어떤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아니요. 지금 말씀은 다른 분들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따로 하나 이렇게 조금 적어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전해주신다면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